예, 뉴스룸이 끝난 뒤 이어지는 뉴스룸 D.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정치부의 최규진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많습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보수 패널 호소인 장성철입니다. 보수 패널 호소인. 예, 제가 이거 호소인의 강조해야 표현은 돼요. 사실은 약간 논란이 많은 표현이어서. 뭐 그것도 저 강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할까요? 지난 주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수 패널이냐, 보수 패널이라고 나와서 보수 인사들을 비아냥거리고 뭐라고 저 비아냥거리진 폄훼했다.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장성철 소장님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알고 계세요? 장성철 소장님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다들? 기자분들이 이제 저라고 하더라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라고 얘기를 했고 또 기사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힘든 어.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건 직접적으로 뭐가 좀 있습니까? 압박? 아니 그냥 저 좌표 찍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장성철 쟤는 출연시키면 안 돼. 막 이런 건데 제가 사실은 저번 주 월요일 날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저희는 진보 보수 패널이 나왔는데 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왜 장성철 소장이 보수 패널이냐 균형이 안 맞다는데 저희는 혼자 나오세요.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저번 주 월요일 날 했던 방송 보고 이랬대요. 별로 안 다뤘는데. 확실한 소스예요. 안 다뤘는데. 어쨌든 뭐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막 주장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한 열흘 동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라도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기분 생각도 나쁜 들고 건 이해한다. 이해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요? 그분은 보통 육모방망이 가지고 두드려 패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한테는 육모방망이는 얘기 안 하시고 종이, 쪼가리, 종이로. 공문으로 예. JTBC도 받으셨잖아요. 공문은 모든 매체에 다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따로 그 패널을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일단 뭐 주니까 받으세요. 뭐 이렇게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육모방망이로 두드려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비아냥 같긴 한데. 아니라니까요. 사실관계 얘기한 거예요. 앞서 이제 방송 전에는 저한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닭 모가지 구이 그거 먹고 했거든. 알겠습니다. 이런 토크.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닭목 얘기하기는 좀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좀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최규진 기자는 우리 또 정치부의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민주당을 출입한 에이스인데 저희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를 신영 기자를 모셔오려다가 이 보수 패널 또 그 자꾸 복잡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있어서 민주당 출입 기자로 그럼 모셨습니다. 저는 보수 패널 쪽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박성태? 민주당 의원님은? 얘기도 있고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많이 패널 균형을 잡을 때 진보 쪽에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보수 쪽에는 장성철 소장님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두 분 다 민주당, 국민의힘 비판할 건 내 비판은 세게 하세요. 그리고 상대 비판도 많이 하고 사실은 방송에서는 그렇게 서로 자기를 깐다는 표현, 이건 뺄게요. 비판하는 죄송합니다. 예, 예, 그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예, 자기를 비판하는. 저도 뭐 자기 비판을 해야죠. 예, 그런 분들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고맙습니다. 한번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할 때 바카스라도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 아까 저기 작가님이 네, 뭐야. 저 뭐 홍삼 줬는데 뭐라고 써요? 여기 작가님 쓴 게 뭐라고 했냐면 겁먹지 마, 잘할 수 있어. 이런 홍삼정을 하나 주셨어요. 겁먹지 않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성철 소장님이 대선 전에 엑스파일을 아이 그 쉿. 공개해서 그건 쉿. 지금까지 그때 바로 해외 가신다고 그랬는데 안 가고 계신 거 보니까 겁 안 먹는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 얘기를 할 텐데 검사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의 명단 16명의 명단을 민주당 공보국인가요? 홍보국인가요? 여기서 공개를 했죠.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보죠. 예, 좀 화면에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규진 기자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그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었죠. 그 민주당 현장 최고위의 강원도였습니다.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을 이제 일일이 공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당 홍보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델리민주에 공개를 하였고 지역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이 된다. 그래서 예. 대표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의 이름과 직책을 사진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실수도 조금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다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지금 예. 밑에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면 정정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공개를 했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약간 급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검사의 이름을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 수정하는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서 이게 좌표 찍기다라는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태입니다. 예. 일단 앞서 16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수사 검사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 김 PD님 다시 한번 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멀리 쭉 있는데 파란색 방패 모양으로 윤 한자로 돼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돼 있고 어떤 분은 안 돼 있는데 그건 뭔 차인가요? 이게 보시면은 윤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같이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윤사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인증 마크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5분은 인증 마크가 없는데 일단 좌표는 찍혔는데 사단으로는 인정 못 받은. 이거 살다 보면 저런 게 괜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그런 게 나 끼지 나는 왜 못한 윤사단이 거예요.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느낌. 지금 윤사단이어야 출세할 수가 있는데 예. 저분들은 아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 저분들은 저 좌표가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왜 저분들 겨냥한 거 아닌가. 윤사단에 빼놓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알 권리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알 권리라는 것은 이 국민들이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저분들 얼굴을 내세운 거는 이분들 성과가 있으니까요. 이분들 좀 자랑하려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라고 딱 낙인 찍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을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사로서 직분을 지키면서 예. 어쨌든 사법 시스템 안에서 조사하는 건데 지금 저거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낙인을 찍고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수사하면서 내용이 뭔가 이제 압박, 강압 수사가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다면 그 부분을 뭐라고 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 수사한다고 해서 바로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렇죠. 이런 이제 맥락이신가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국회 법사위에다가 데려다 놓고 막 비판을 하고 따지고 혼내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국회의회 시스템에 맞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 이거 맞지. 근데 하지만 저렇게 실무를 행하는 사람들을 얼굴을 공개한다? 그것은 옳지가 않죠. 저분들에게는 상당한 압박,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수 패널로 해서 민주당 홍보국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소 마음에 상식적인 드세요? 언덕으로? 마음에 드세요? 아니, 보수 패널로? 저는 상관이 없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드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뿌려주세요, 진짜. 저 정말 억울해요, 진짜. 제가 민주당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비판하는 것만 지금 막 계속 나와요.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 얘기도 할 거니까요. 예, 일단 장성철 소장의 얘기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장성철 소장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규진 기자. 민주당은 이제 장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죠. 성과 알리고 싶을 때는 이름, 사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고 아닐 때는 좌표 찍기냐. 그러니까 최고위원 지도부에서는 이런 발언이 좀 더 나왔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언론 보도만 봐도 담당 검사 누구다, 이제 부장 검사 누군다 다 나오는데 이거 뭐 알리는 게 뭐가 문제냐? 한 번 더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지 좌표 찍기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파이팅! 네. 파이팅! 이어서 이제 당 대변인들도 마찬가지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김의겸 의원이죠. 김의겸 대변인 이제 2차례나 논평을 내서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조리돌립니다. 좌표 찍기 하고 있다는 것에도 반박 논평을 2차례나 냈고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도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또 이제 이상민 의원이 유일하게 당에서는 지금 오히려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상민 의원 수도권 중진 의원인데
수사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배포한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검찰도 일종의 준사법권인데 권력의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을 당해야지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포한 자료들을 빨리 수거해라 이런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요. 예. 민주당 일부 기구에서 했다가도 매우 몰상식하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대전이 지역구인 이제 이상민 의원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쓴소리를 많이 했던.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그래서 민주당이 왜 행위가 저렇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민주당 얘기 그만하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만 더 시간 얘기해 좀 주세요. 보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요즘 어려우니까. 네.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정보다, 공개하는 게 정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과 있는 거예요. 저 검찰들 일 잘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칭찬하려고 예. 저 이름하고 사진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좌표 찍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이익단체에 반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법안을 내세웠을 때 예. 그거를 다른 당에서 그 의원 이름하고 뭐 소속 정당 그리고 주요한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을 딱 저렇게 그림 만들어가지고 간첩단처럼 만들어가지고 한번 내보이세요. 그럼 본인들은 그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같은 데서 종종 하긴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예를 들면 발언이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그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저 국회에 있을 때 저희가 막 어떤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법안을 반대했잖아요. 예.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사무실로 찾아오고 전화 오고 일을 못 해요. 그건 의정활동 방해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국회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 저 검사들 불러다가 따지고 뭐 혼내주고 하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결코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를 쭉 가시죠. 그냥. 아니 지금 바로 좀 뒤에 또 네. 그 체포동의안 얘기 할 건데 아, 예. 너무 할 얘기가 장석철 선생님이 달리셔가지고 네. 바로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하고 가려고. 예. 뭐 안 입고 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아니, 앵커 하세요. 힘들어요. 네. 도와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뉴스룸 중에서도 여러 앞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서 의견을 주시면 뉴스룸 뒤에서 소개하겠다고 뉴스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좋은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진짜 저에 대해서요? 아니요, 뉴스룸 중에. 아, 뉴스룸 중에. 너무 지금 관심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외롭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의견 많이 왔는데 저희가 원래 이 중에 한 분만 드리고 이 유튜브 중에 또 한 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크게 해서 여기서 두 분 드리고 뉴스룸 중에 댓글을 주신 분에게 두 분 또 드리고 따로 지금 PD가 영화표 모자라지 않나요 하는데 제 포인트 있거든요. 계열사 포인트 그걸로 제가 사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뉴스룸 뒤에서 또 두 장 합의 4장 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면은 저도 주시면 안 돼요. 저도 마음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영화 좀 한 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네. 오늘 영화표는 장성철 소장님 드리면 좋겠어요. 건빵님 힘내시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 댓글이 아까 눈에 띄었어요. 최기준 기자 송중기 닮았네. 오, 진짜 닮았어요. 네. 정말로. 카메라 좀 얼굴을 잠깐만 화면을 좀 되게 쑥스러워하고 계시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당황할 일은 아닌데 송중기 닮았다고 좀 요즘 영국인 여자친구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좋으시겠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한 번도 못 친 적이 없는데 지금 리얼리? 너무 이게 내일 지금 두렵습니다. 제가 테러를 진짜 약간 좌표 찍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게? 아 그렇구나 송중기 아닙니다. 팬-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팬들이 이게 안 좋은 네, 거라니까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나쁜 짓을 예. 했다. 최기준 기자의 송중기는 최기준 기자의 좌표는 136, 34, 127. 영업은 보통 이렇게 좌표 찍던데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예. 네. 다음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네.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저희가 극우 유튜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신혜식 씨, 그다음에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김세희 변호사는 뭐 씨. 극우 유튜버 볼 수는 없지만 김세희 김세희 씨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강신업 변호사는 언급을 했어요. 그 우스워진 거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완전히 희화돼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세희 씨가 나와가지고 자 최고위원 선거나 당대표 선거 나가요. 제1 주장이 뭐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계속 주장하던 얘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강신업 변호사는 뭐 하겠냐고요.
제가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에다 세우겠습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혜식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신의 한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 우리가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 국회를 어떻게 혁신하겠습니다. 다음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큰 화두를 던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충성, 그러한 충성 경쟁만 나올 것 같아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심도 반영 안 하고 당원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저는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님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는 신혜식 님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유튜버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네. 뭔가 제도권 방송 같은 느낌을 또 줄 수도 있고 슈퍼챗. 이 되잖아요. 저 출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막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했을 때 슈퍼챗 많이 쏟아졌다고 예. 했잖아요. 후원금도 많이 걷고 그런 차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건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결국엔 그러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예.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주에 장성철 소장님이 나와서 이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다크호스. 지금도 그러니까 다크호스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되기는 안 되고 그냥 다크호스면 될 만한 말이 다크호스 아닌가요? 아니 컷 오프해서 어. 본선까지는 갈 수 있다. 그것만 해도 큰 다크호스죠. 아, 본선까지 갔어요. 네. 최고위원 정도로 뭐 지도부에 들어간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비 후보에서 본 선거로 가요. 그러면은 박성태 앵커가 예. 그분들 모아놓고 TV 토론 진행해야 된다니까요. 강신욱, 김세희, 막 신혜식 이런 분 모아놓고 TV 토론 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요? 네. JTBC에서 주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권 여당. 토론은 모르겠고 요 자리에서 혹시 하시겠다면 네. 신혜식, 신혜한수의 유튜버 동접자 숫자가 좀 부럽긴 하니까 예. 이 자리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좀 부럽긴 영화권을 하겠네요. 걸고 다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지금 우리 PD가 갑자기 한숨을 훅 쉬는데 우스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되진 않을 것 같고 우스워졌다. 네. 셋 중에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최고위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80만 명이잖아요. 예. 책임당원이. 그러면은 투표율 투명- 50%로 예. 보면 40만 명 정도가 일단은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2달 동안 7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1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예. 그거는 정광훈 목사라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이 당원 가입을 막 독려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투표율도 높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 10만 명이 다 강신업 변호사를 최고위원 만들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40만 명 중에 10만 명 25%잖아요. 그럼 최고위원 당선되죠. 그 자칫 잘못하면 강신업 최고위원 될 수 있다니까요. 예. 괜찮아요? 일단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네. 당의 최고위원이 된다.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얘기를 좀 했고요. 일단 다시 민주당 얘기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이 극우 유튜버 얘기는 여기까지 앞서 또 했으니까 네. 예. 체포 동의안 얘기를 해볼게요.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렇게 당을 넘나들면서. 아니 원래 이 균형. 국민의힘 얘기가 저 뒤에 있었는데요. 너무 민주당 얘기를 민주당 비판한 얘기를 장 소장님이 도와라 하셔서 흥미를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 얘기.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이제 언제죠? 28일 본회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3일에 보고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에 바로 예. 보고를 이제 표결을 무기명 표결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8일인 거고요.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3차례 올라왔는데요. 모두 가결됐습니다. 지금 일단 칠판 저희 AD 분들이 열심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 AD님이 하신 거죠? 사 AD님이 예.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3분 이쪽이 가결된 분들입니다. 예, 자, 이것도 저희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붙이면 될까요? 예. 가결된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정정순 가결하면 체포해가도 좋다 이거죠? 네, 실제로 이분들은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 이분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셨죠. 예. 무소속 이상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렇게 3분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가결이 되었고 실제로 체포된 뒤 구속이 됐던 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은 다음에 21대 국회에 4번째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게 노웅래 의원이고요. 이게 이제 이번 28일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사진이 이재명 대표 사진이 있는 걸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뭐 봐. 체포동의안이 오진 않았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정치권 내에서는 이런 시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아까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수사 자료 검사 사진 그 자료를 공개한 것처럼 예.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체포동의안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 검찰에서 제출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가능성인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날 여부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설령 혹시나 그때 왔었을 때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여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거고. 갈 길에 내려니 물음표를 잠깐 붙여도 될까요? 네. 그러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기사에는 한 의원이 부결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체포하지 마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를 전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 같다. 곧 그 리포트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예. 사실 저도 그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취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당 지도부의 한 의원들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당내 대부분의 여론이 일단은 부결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JTBC 단독 보도를 보셨겠지만 여론이 한 7대3 정도로 7명이 이 체포동의안은 부결해야 된다라는 답을 했고 3명은 지금까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내지는 이거는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7명이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노웅래 의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의 지금 억울함을 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웅래 의원이 스스로도 이제 과거에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에서 구설수에 오른 점이 없다라고 예.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일종의 동정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7명 정도,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체포동의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발표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만약에 노웅래 의원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다 그러면은 민주당은요 정치 개혁을 앞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본인들이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거 개선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노웅래 의원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검찰에 잡혀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다가 지금 검찰에 잡혀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돈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면 뇌물 이러한 나쁜 죄질이 나쁜데 저걸 민주당 의원들이 보호한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상당히 저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분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웅래 의원이 현실적으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망 조의금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책 출판 뭐 수익금도 아니잖아요. 그럼 6천만 원 어디서 났어? 소명을 못해요. 떳떳한 돈이면은 정치자금법상 재산 신고할 때 1,00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안 해요. 그럼 뭔가 구린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호를 한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정치 탄압과 보복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분리 대응하셔야 분리대응해야 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직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청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다만 물음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테이프 좀 뜯어졌는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판단이십니다. 그죠? 네. 저 이미지 하나에 또 이렇게 그럼요. 내시는 괜히 분들이 저 있어서. 또 방심에 또 끌려가지고 예. 또 해명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네. 바빠서 방심까지 가기는 좀 바빠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뉴스룸 온에어 중에 유튜브에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2분에게 영화 상품권 드리고 또 뉴스룸 뒤에서도 의견을 주신 분들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슬슬 요즘 뭐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있어서 영화 상품권에 요거 필요하다. 요게 지금 장안에서 가장 쉽게 영화 상품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슬슬 알고 소문이 계세요? 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몇천 분이 보고 계시긴 한데 댓글 주시는 분은 또 그만큼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제 칭찬해 주시면 하나 드리세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없어요, 작가님? 아니 아까 있었는데 잠깐만요. 많지는 않아서. 많지 않아요? 아니 있습니다. 먼저 잠깐만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뉴스룸 본방송 중에서 댓글 주신 분들이 본방송 중에서도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 재밌는 의견이 좋은 의견이 너무 많아요.
MSAD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구구 유튜버가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뉴스에 대해서 이 의견 주셨습니다. 별풍선 주면 정책 바뀌는 거냐? 라는 의견. 아프리카 TV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딱 조금 볼까요? 조금 거시기 알겠습니다. 조금 거시기 네. 거시기 적어 거시기예요. 놓을게요. 거시기 잠시 거시기 네. 잠시 거시기. 그다음에 이매너리님 역시 보수는 어디 가고 극우들만 득실거리다니 에휴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성일임님 국민의힘 당명을 당원의 힘으로 바꿀 때가 됐군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연락이 좀 혼나고 있잖아요. 아 그건 빼버려요. 안 돼. 성일님님은 네, 그럼 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탈락.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탈락.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비판을 항의해요. 또. 알겠습니다. 큰일 나요. 보호해들. 그다음에 그 민주당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뭘 봐, 너나 잘해 이렇게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데 읽다 보니까 뭘 봐, 너나 잘해님은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같이 손잡고 조사받으러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반응이 또 뜨뜻미지근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사 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내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무야호님 범죄 혐의 있으면 민주당 가라. 당 전체가 나서서 감싸준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촌철 살인이에요. 저런 인상 민주당이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분 하나 드릴까요? 아우 좋아요. 예, 그럼. 잠시만요. 아, 누군 좀 다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악목을 먹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무야호님 일단 눈에 띄는 대로 무야호님 받으셨고요. 그리고 앞서 저는 이분 주고 싶어요. MSAD님 거시기님 네. 별풍선 주면 정책 바뀌는 거야. 이거 상당히 촌철살인이어서 이분 두 분에게 본방송 중에 드렸고요. 무도시님도 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이름은 유튜브의 힘인가요? 어우, 진짜 뼈 아프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분 뼈 아픕니다. 네. 무도시님 맞죠? 제가 낙서하다가 이렇게 자꾸 지워져서 예. 그 다음에 장성철 소장님이 당 대표 해주세요. 아 무도사님입니다. 무도사. 저는 이제 피선거권이 없어요. 이제 12월 8일까지 책임당원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해야 책임당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당목에도 듣고 있겠다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말씀하신 분이어서 슈퍼 TMK님 그나마 정상적인 보수인 장성철. 그나마라는 수식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드는데. 그게요? 칭찬은 칭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그러나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네. 그나마가 제일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도 거시기 적어놓겠습니다. 네, 좀 애매모호한 거. 진짜로 적으시네요. 거시. 그럼 메모가 상호화돼 있어요. 예 거시기 예 아까 무도사님 일단 획득하셨고 건빵님 장성철 소장님 요즘 힘드시겠어요. 보수 진영이 엉망진창이라 전 보수는 아니지만 소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응원합니다. 무조건 그분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건빵님 순식간에 거시기님을 제치고 네. 영화 상품권 2장에 2장 획득하셨습니다. 네. 슈퍼 TMK님은 그나마 정상적인 보수인 장성철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그나마가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영화 상품권 2장이 조금 전에 날라갔습니다. 혹시 화가 나거나 불만 있으면 장성철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시고요. 전화번호가 010 네. 멀구나. 예. 내 접동생님. 전화번호 없죠.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당황한 거죠. 아니 제가 있죠. 네? 맞습니까? 와, 아니, 내 말씀드려요. 전화번호 좌표, 우리가 진짜 요즘 인연이 좌표가 인기인데 10년이 됐는데 너무 하시네요. 010-8786 06. 오. 자 이제 100개로 줄었습니다. 네, 06까지 되겠습니다 이 번호 오래 쓰시네. 8786. 좌표 찍는데 아주 그냥 탁월하시네요. 예. 010-8786. 최규진 기자 송중기 닮았다라는 의견을 접동생님이 주셨는데 하나 드렸습니다. 일단 송중 없어요. 다 썼어요. 아까 되게 합의를 드려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워하셔서 네. 다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 저도 포인트를 써서 사비를 드려서 좀. 근데 접동생님 저번에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요거 접동생님 죄송하지만 확인이 안 돼서. 여야 균형도 맞춰야 되니까요. 이제. 제가 접동생님 글에 댓글도 남겼어요. 뭐 댓글 남겨달라고 하셔서 남겼는데 예 저희가 안 받으셨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포인트로 이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 이분 예전에 저희가 낮에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의견 많이 주셨던 많이 분이에요. 했어요. 예. 네.
뉴스룸 D는 처음 보는데 박 부장님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네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같은 분장실인데 분장 시간이 조금 다르다는 점 약간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체험 나오신데 어떠세요? 짧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13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준비를 한 4시간을 해왔는데 이런 방송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제 고품격 이제 시사 토크였던 점을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다음번에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장님 제대로 말 안 해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다음에 또 뵈도록 저는 뭐 하겠습니다. 닭가 모두가 확실히까 앞으로 그냥 닭 가겠습니다. 이와 가릴 거 없이. 예, 알겠습니다. 앞뒤로 닦아내는. 닭가 그냥 예, 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뉴스룸 D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